장관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국가폭력이라고 그랬나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자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이정배 의원님이 스포동의안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논의를 제가 그거 봤어요.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에서 저를 이거 이렇게 지칭하면서 체포 동의안은 간악한 짓이니까 방탄으로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다 퇴장해 버려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런 말에 놀랄 만한 고급스러움은 둘째치고 저는 민주당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4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대표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매번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이 갑자기 심각해서 화내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국민들께서 매번 보시지만 좀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피의자고 본인 사건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 특권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장관님, 오전에 김의겸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 과정에서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이라면서 일부 문서를 확보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국방부 차관도 목권 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거다 이런 지적했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김의겸 의원님 어제 방송 나오셔가지고 왜 대표안 시각까지 안 하고 계시냐? 네. 청담동 가짜뉴스의 가해자이신 김의겸 의원이 SNL에 나가서 또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유머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그런 재능이 없어가지고 좀 안 좋은 조합이긴 하죠. 그런데 유머의 세계에서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룰이 있다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인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정치판에서 뻥치시다가 망신당하고 예능판 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러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은 않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역시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분의 그런 거짓말과 가짜뉴스에서도 아직도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오늘 이제 현안실에서 묻지마 범죄에 관련한 대책들 얘기를 하실 텐데 정신병원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사법위반죄는 어떤 입장? 현안 질의에서 진짜 그런 정책적인 질문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요. 사법위반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적시에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제도가 강화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됐냐면 의사가 2명 이상의 완전 합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직접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에 내가 나중에 같이 살아야 될 가족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책임지고 결정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입원 자체가 많이 감소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그런 책임을 그런 가정이나 의사에 맡겨두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이 사법입원제 제도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에 결정해 주되 사법 시스템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고요. 미국이나 다른 사법 선진국들 대부분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전에 뭐 누가 그랬다시피 뭐 자기 아는 인척을 그냥 정신병원에 가봐 이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사법 통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자체만이 주무부서는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TF를 구성했거든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법무부에서 생활보호자 동반자법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내셨는데 국회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전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제가 찬반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실제로는 그 내용이 두 성인 간의 이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전에 박범계 의원께서는 1인 가구를 포함한다 그러는데 1인 가구는 동반자일 수가 없죠. 혼자 무슨 동반을 합니까? 그건 법을 모르시는 거고요. 그 법 내용은 결국은 두 성인의 이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정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법적, 제도적 보장과 어떤 사회적인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결혼처럼요. 그렇지만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떤 성에 관한 어떤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성혼 제도가 당연히 거기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거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와 어떤 공론장에서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정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의당의 철학은 그거고요. 충분히 존중하는데 정의당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법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 법을 지지하고 이 법과 같은 생각이라면 최근에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토론 없이 그냥 본회의 회부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는 안 되고 사회적 합의와 어떤 그 공감대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정말 벌떼같이 민주당 의원들이 달려드시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제가 뭐라고 특별히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을 발의하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가담했고 저한테 3분이나 거기서 이 법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가 제가 동성혼의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해보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그러한 줄이 없으십니다. 국민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내놓지 말았어야 하고요. 지금이라도 국민 설득할 자신 있으면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민주당이 지금 여기서 찬반의 얘기조차 없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름들이 실제로 나왔고 보도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다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민주당 말씀대로라면 돈 봉투를 주고 한 과정들에서 여러 명이 구속되고 그게 법원에서 다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